카이세도 나오는 걸 좀 기대해 봅니다. 가자. 맞습니다. 들어! 야, 이거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 킥이 너무 압도적이다. 지금 왜냐면 아까 전에도 혼자 상황을 만들었잖아. 뚝 떨어지. 와.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웨스트햄을 상대할 때 이 선수 때문에 세트피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는데? 어려운 쪽을 선택을 했는데 턴 좋았어요. 뒤에 야, 그래도 쟤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라인에서 오른발로 주긴 하네. 공략을 그래도 중간중간 하긴 하거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쪽에서 오. 싸움을 붙이는데 다시 있어. 축구 메카. 오, 좋았다. 제가 와! 미쳤다! 아, 와, 진짜 더럽게 잤다 이거는. 진짜 와. 정말 와. 축구의 메카 진짜. 아니 축구 메카가 축구의 메카가 맞네. 메카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감아때리는 슈팅. 잭슨. 와! 오, 잭슨. 와! 와. 이거 되네. 야, 이거 몸싸움 잘하는구나. 와, 잭슨. 파울. 찍었다. 스털링에 대해서 장점을 좀 잘 살리는데 난 1라운드, 2라운드 봤을 때 스털링 좋았어요.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스털링 칭찬을 했잖아. 아. 와, 이걸 엔조가 야, 놓쳤어. 이게 막혔네. 진짜 큰 거 막았다. 아래 올라. 그러니까 카이세도가 좀 언제 나올지가 궁금한데. 안토니오! 우와. 씨. 와! 72상! 와, 뭐야 저 슈팅! 우와. 거의 스탠딩 상태한. 와! 근데 이거는 마무리가 좀 너무 좋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거의 스탠딩 상황이었는데 누구요? 카이세도. 궁금하다. 중원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드릭 잡겠다. 속도 빠르다. 없어. 잡았다 뒤에. 있나요? 카이세도. 또. 경기 개재밌다. 카이세도는 뭐죠? 슈팅 타이밍 맞춰야 돼. 임팩트 타이밍 맞춰야 되잖아. 카이세도. 경고 누적. 퇴장이야. 이게 이게 와. 이거 태클 셌다 이거. 그냥 보기에도 이런 태클이었어. 지면 첼시. 골 때리지. 골치 경기는 아파요. 다 지배한 느낌인데. 네. 카이세도 실수. 야, 뭔가 안 맞는다. 그러게. 카이세도 너무 큰 미스인데? 와! 이거 어떻게 막았대? 정신 못 차린다 카이세도. 큰 도움을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찍었다. 이게 왜냐하면 뒤쪽에서 카이세도야? 와, 큰일 났다. 카이세도도 스탯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와, 한 명 부족한데 3대1. 와, 대단하다 웨스트햄. 자, 웨스트햄과 첼시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라운드 경기죠. 웨스트햄이 3대1로 심지어 중간에 센터백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를 상대로 웨스트햄이 승점 3점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득점한 적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웨스트햄이었죠. 예. 근데 이제 전반에 바로 이제 추카메카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1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경기 분위기는 웨스트햄이 홈이긴 하지만 첼시가 많이 밀어붙였었고 또 그 중심에는 뒤쪽에서 버티고 있는 엔조, 그 엔조가 패스를 넣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스털링, 이런 어떤 조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털링의 돌파, 골라인까지 돌파해서 박스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했었고 꽤 좋아 보였던 좋았어요. 첼시였습니다. 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득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기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과 포인트는 그 잘했던 엔조가 PK를 실축하면서 만약에 그 득점이 들어가서 2대1이 됐으면 경기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그렇게 되고 첼시는 훨씬 더 스털링을 이용을 해서 여유 있게 많은 공간을 네. 할애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넣지 못하고 웨스트햄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다가 한두 명의 선수로 역습을 한다. 특히나 뭐 미카엘 안토니오라거나 라는 색깔을 가지고 왔죠. 그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니, 성공을 거뒀다기보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첼시와 어떤 그 개인적인 면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갭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했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한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득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트피스잖아요. 세트피스죠. 거기서 실점했다고 쳐. 네. 그걸 2번, 3번 계속 실점하면 이기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첼시 정도면 빠르게 만회했고 공격을 더 많이 해서 만회했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골을 먼저 넣는 쪽은 첼시가 됐어야 됐었고 네. 근데 PK 놓쳤고 그렇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지나가. 네. 1대1. 그러면 후반전에 본인들의 어떤 강점을 뭐 보여주면서 다시 역전골을 넣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됐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실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렇지. 근데 실점을 하고 말았죠. 미카엘 안토니한테 네. 딱 먹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는 또 뭐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오늘 두 명의 인물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카이세도인데 카이세도가 교체로 투입이 돼서 별로 좋지 못한 모습에다가 PK까지 언납을 하면서 3대1로 완전히 이거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카이세도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리죠. 근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뭐랄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상황이에요. 어리지만 프로 선수는 프로 선수잖아.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뭘 해주면 안 되거든. 그냥 그 선수로만 보면 돼요. 그렇지. 물론 뭐 경험치를 먹으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은 선수긴 크지만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네, 어쨌든 본인이 미스를 한 거였고 그리고 심지어 나이도 제법 나이란다. 이종료가 엄청나게 비싼 그렇지.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격한 잣대를 당연히 적용을 하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명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맨시티랑 링크가 났지만 배팅 혐의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접혀 들어간 파케타 그리고 워드 프라우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첼시는 이 아까 얘기했었던 카이세도 그리고 교체 투입된 무드릭 두 선수 이적료가 굉장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케타는 경기 내내 이 미드필더에서 꽤 좋은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골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워드 프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튼에서 데려온 선수 아니에요. 저 선수의 킥만으로도 이 팀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직접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첼시부터 얘기를 할까요? 무드릭은 후반에 교체 투입됐잖아요. 네. 해서는 안 될 짓만 했습니다. 과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교체 투입돼서 이 좀 북돋아줘야 되는데 분위기에 찬물을 계속 끼얹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털링이 오른쪽 기반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후반전 내내 그렇게 지친 가운데서도 움직인 반면에 네. 왼쪽은 죽었어요. 네. 그리고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무드릭이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었고 그리고 크로스나 이런 것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그렇지. 것. 찬스 때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킥이 너무 벗어나잖아.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0억이 넘는 선수라면 어느 정도는 유효슈팅을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내지는 뭔가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만드는 네. 그런 슈팅을 해줬어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턴오버만 하고 나왔다. 그렇지. 턴오버 숫자가 실수만 굉장히 9회. 턴오버만 9회.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고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카이세도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단점이 없는 선수다. 꽤 네. 좋은 선수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장점이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얼이 빠져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후방전에서 빌드업을 했을 때 급박한 상황인데 뭔가 경기의 템포를 맞춰가지 못하고 티아고 실바가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볼을 받으라고 아니면 위치를 좀 올라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심각한 패스 미스도 하고 치명적인 페널티킥도 내주는 내가 봤을 때 카이세도는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나갔을 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네. 그런 긴장감과 오늘 경기 여러 가지로 긴장을 좀 많이 하지 얼이 않았나? 빠진 그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았으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엔조는 이 선수는 뭐 실력은 확실한 선수예요. 근데 PK를 실축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아쉬웠고 카이세도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와서 기대를 했는데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실망스러웠고 무드릭도 이적료가 제법 비싼데 교체해서 들어온 다음에 보여준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 리버풀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여러 가지 큰 희망들이 오늘 심지어 추크메카도 또 부상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한껏 그 분위기를 올렸었던 첼시 팬들의 분위기가 이 경기 때문에 좀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꽤 인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득점을 하지 못했다. 잭슨 잘합니다. 좋더라고. 볼 잘 간수하고 그리고 주위 동료들 잘 이용하고 앞쪽에 공간이 있었을 때 드리블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득점이 안 나와요. 골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스트라이커잖아. 네. 골 넣어야죠. 골 넣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은큰쿠 같은 선수가 또 부상이라 빠져 있는 것도 아쉬울 거고 브로야도 이제 없는 상황이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교체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도 지금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첼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해요. 좋아 보여요. 패기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통통 튀는데 이 골이 안 나와. 어떤 식으로든 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축구화 메카가 이제 윙포워드로서 출전을 했는데 득점을 했다는 점. 네. 스털링이 이렇게 활약을 해주는데 득점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스털링은 사실 메시예요. 그렇지. 오늘 스털링 진짜 괜찮았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오늘 메시는 쪽에서. 사실 저 마지막에 어떤 그 공격적으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어시스트든 골이든 그게 항상 문제시 되는 선수긴 하니까. 누구 스털링? 스털링. 그래 메시가 아니고. 네. 스털링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 나는 오늘 경기 스털링 때 바란다? 무리죠. 그러면은 해주면 좋겠지만. 스털링 오늘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첼시는 분위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다만 경기력적으로 수정할 때는 있지만 완전히 다 절망적으로 볼 만큼의 경기는 아니긴 하거든요. 3대 루징에 좀 그거를 빨리 올려야 돼 다시. 이거 되게 나쁜 팀이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언제 나아지냐지. 빠르게 나아져야 된다. 이 팀은 약간 물꼬가 터져야 돼. 지금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는 그런 득점에 대한 그 고민이 뭔가 이제 막아 꼈나? 그렇지. 뭔가 골이 너무 안 나온다. 뭔가 낀 거를 빼야 돼 지금. 원정에서 골 기록 너무 안 좋았었잖아. 그게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에스 감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유로파 컨퍼런스를 땄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들어올 때 막 그런 거 카드 섹션도 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순간에 첼시를 홈에서 잡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둔 거고 엄청난 성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 득점을 한 미카엘 안토니오도 있고 PK 득점을 한 파케타도 있지만 역시 영입된 워드 프라우즈가 강력한 그렇죠.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도움도 했었고 두 번째 골에 도움도 했었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렇게 킥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것은 특히나 역습 위주로 하는 팀 입장에서는 네. 후방 지역에서 정확하게 볼이 날라오는 빵. 또 뭔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포인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 포인트를 해줄 선수가 왔다는 그쵸. 것이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래서 이 워드 프라우저에 관련된 프라우즈. 워드 프라우스 네. 죄송합니다. 워드 프라우스에 관련된 어떤 그 기사를 며칠 전에 읽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형님. 중계 중에 기억에 나가지고 네. 제가 좀 뽑아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영상 마무리하면서 워드 프라우스에 대한 기록을 따로 영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네네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드볼 상황에서 그러니까 프리킥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데이비드 베컴이죠. 베컴이죠. 네, 데이비드 베컴이 9시즌 동안 265경기에 출전해서 18번 직접 프리킥 성공을 했습니다. 18번. 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프리킥 득점을 한 선수예요. 네.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다음이 프라우저입니다. 워드 프라우즈. 그러면 네. 라이나 그리고 베컴은 그 중에 중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리그로 옮겼잖아요. 워드 프라우즈가 이거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 굉장히 크죠. 네. 네. 엄청난 프리킥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데드볼 상황에서 네. 그걸 알 수가 있고 이 기록을 좀 더 좀 포괄적으로 길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2013년 11월 2일에 처음으로 프리킥 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워드 프라우즈가. 네, 제어피가.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5대 리그, 유럽 5대 리그 예. 선수들을 쫙 나열했을 때의 기록을 본다면 2013년 이후에요. 네. 메시가 제일 많이 넣었죠? 340번을 했어요. 프리킥을. 네, 340번의 네. 프리킥을 시도했다가 32골을 기록했습니다. 32골. 네. 한 10% 되네. 그 다음이 이제 차라노글루가 차라놀루 173번 173번. 했는데 13골을 기록했습니다. 13골. 워드 프라우스는 119번 119번. 네, 17골. 17골. 아까 전에 말한 17골 네.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워드 프라우스가 처음에 득점하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그때부터 기록은 유럽 5대 리그의 기록을 봤을 때는 득점 확률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보다도 직접 프리킥 성공률이 더 높다. 메시가 9.4%, 9.4. 워드 프라우스는 14.3%. 좋구나. 진짜 정확한 거예요. 1위예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네네네네네.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워드 프라우즈가 엄청나게 높은 프리킥 확률을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네. 때
유럽 5대 리그. 제일 잘 차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같은데 5대 리그 다 없어요. 지금 아나사 선수. 베컴도 없고요. 메시도 미국으로 갔고 메시도 없고 호날두도 없어요. 없잖아. 지금 5대 리그에서 현재 현역에서 제일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는 제어피다. 네. 아.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입니다. 이 웨스트햄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어피가 들어온 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엄청난 들어왔다.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첼시가 세 번째 라운드는 홈에서 루턴타운이랑 경기를 해요. 승격팀이기 때문에 그 팀을 상대로는 확실하게 좀 골을 많이 넣는 경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안 그러면 또다시 침체된 분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체티노는 생각을 좀 많이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세도 일단 처음에 이 출전한 경기에서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요거를 본인이 만회해야 됩니다. 네. 무드릭은 네. 너무 실망스럽네요.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